좋다는 운동은 다 찾아서 했습니다. 아침마다 화면 속 강사를 따라서 동작 하나하나를 성실히 맞췄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작을 하던 손이 문득 멎습니다. 허리가 아니라 다리가 어제보다 더 저려와서요. 운동만 한 게 아닙니다. 스트레칭도 하고 걷기도 하고 받을 수 있는 치료도 성실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나아지기는커녕 다리 저린 게 자꾸 더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자기를 탓하는 쪽으로 기웁니다. 게을러서 그런가? 자세가 틀렸나?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좋다는 걸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더 나빠지니 이젠 뭘 믿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운동을 열심히 한 게 잘못이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자세가 틀려서도 아닙니다. 다만 순서가 있었습니다. 무너진 균형을 먼저 세우지 않은 채 그 위에 운동을 얹으면 몸은 오히려 더 한쪽으로 기웁니다. 열심히 할수록 더 말이죠. 왜 그런지, 무엇을 먼저 세워야 같은 운동이 약이 되는지 끝까지 보면 알게 됩니다. 진료실에 그런 분이 오셨습니다. 50대였습니다. 허리가 처음 아프기 시작했을 때 곧장 운동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하기 싫고 약을 오래 먹기도 싫으니 스스로 나아보려고요. 좋다는 영상을 따라하고 아프면 아픈 대로 참아가면서 매일 했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에는 좋다는 운동 영상이 수십 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허리에 좋다더라. 저건 디스크에 좋다더라. 하나라도 놓칠까봐 다 담아두고 아침 저녁으로 따라 했습니다. 옆에서 식구들이 이제 그만 좀 쉬라고 해도 쉬면 더 나빠질 것 같아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병원도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어디서는 디스크가 좀 나왔다고 하고, 어디서는 자세가 문제라고 하고, 또 어디서는 나이가 있으니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서 그 중에 뭘 붙들어야 할지 오히려 더 헷갈렸다고 했습니다. 밤이 특히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움직이면서 잊고 지내는데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저려와서 몇 번씩 잠에서 깼습니다. 이 자세에서 저 자세로 바꿔봐도 편한 데를 못 찾아서 새벽에 거실에 나와서 우두커니 앉아있던 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조금 나은 것도 같았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엉덩이에만 있던 저림이 허벅지로 다시 종아리로 내려오더랍니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했다고 했습니다. 덜 해서 그런 줄 알고요. 운동으로 안 되니 도수 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았습니다. 맞을 때뿐이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통증이 아니라 자기를 믿지 못하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남들은 그 운동으로 좋아졌다는데 혼자만 더 나빠지니까 뭘 잘못하고 있나, 몸이 유난인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좋다는 걸 다 해보고 돌아온 걸음이라 진료실에 앉았을 때 표정에는 기대보다 지친 기색이 앞섰습니다. 여기서도 또 운동 하나 알려주고 말겠거니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이분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문제는 열심히의 크기가 아니라 그 열심히가 놓인 순서였습니다. 운동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무너진 몸을 바로 세우는데 운동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다만 무너진 걸 먼저 세워놓고 그 위에서 해야 약이 됩니다. 세우지 않은 채로 그 위에 운동을 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는 건 가운데 뼈 기둥 혼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감싼 근육들이 저마다 제 몫으로 붙잡아줘야 곧게 섭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굳어서 제 기능을 잃으면 막상 힘을 써야 할 때 그 힘을 못 냅니다. 그 상태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작은 어떻게든 끝까지 해내야 하니까 힘을 못 내는 그 근육의 몫을 옆의 근육이 대신 떠맡습니다. 겉으로는 운동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엉뚱한 근육이 남의 일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매일같이 반복하면 대신 일하던 그 옆의 근육마저 지쳐서 제 힘을 잃습니다. 그러면 또 그 옆의 근육이 그 몫을 떠맡습니다. 그렇게 힘 빠진 데가 한 군데에서 옆으로, 다시 그 옆으로 번져갑니다. 무너진 데가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기둥은 그만큼 더 한쪽으로 기울어지고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일손을 놓으니 옆 사람이 그 일까지 떠안고 그 사람이 지치면 또 그 옆 사람이 떠안고 그러는 사이에 성한 사람이 자꾸 줄어듭니다. 근육도 똑같습니다. 운동은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그 운동이 무너진 데를 넓히고 기울기를 오히려 키운 겁니다. 그러니 할수록 더 저린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기둥이 기울면 그 사이에 낀 디스크 한쪽으로 힘이 몰립니다. 몰린 힘에 밀려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 저림은 더 아래로 내려옵니다. 운동을 더 할수록 다리 저린 게 더 심해진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무너진 걸 안 세우고
그 위에서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건 열심히 안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진 걸 모른 채 너무 애를 쓴 게 몸에는 더 고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힘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그 힘을 어디에 먼저 써야 하는지를 아무도 일러준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아픈 허리만, 튀어나온 그 디스크만 들여다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아픈 거기, 튀어나온 거기, 거기만 보면 낫지 않습니다. 무엇이 기둥을 기울였는지, 어느 근육이 굳어서 붙들고 어느 근육이 힘이 빠져서 주저앉았는지 그걸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운 모양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진은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까지만 보여줍니다. 어디가 굳었고 어디가 힘이 빠졌는지는 손으로 한 군데씩 눌러봐야 나옵니다. 손끝으로 그걸 읽기까지가 오래 걸렸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을 누르고 만지느라 손가락 마디가 부어서 젓가락질조차 힘들었던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 이제는 손만 대도 어디가 굳어서 붙들고 있고 어디가 힘이 빠졌는지 느껴집니다. 저린 다리를 짚어도 정작 굳어 있는 건 엉뚱한 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도 그랬습니다. 다리가 저리다고 오셨는데 손으로 짚어보니 허리 옆구리 깊은 데가 딱딱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굳어 있다고 짚어드리자 잠깐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긴 아픈 데도 아닌데 눌러보니까 왜 이렇게 시원하죠? 그 오랜 시간 운동을 하면서도 그 근육은 아무도 눌러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사진은 튀어나온 디스크만 봤고 운동은 저린 다리만 쫓았으니까요. 기둥을 한쪽으로 기울여온 그 근육은 그동안 아무도 손을 대본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 주사나 도수 치료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주사는 염증이 올라와 있을 때 그걸 가라앉혀 줍니다. 도움이 됩니다. 다만 딱 그만큼입니다. 굳은 근육을 풀거나 힘이 빠진 근육을 되살리는 건 주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며칠 반짝 편했다가 다시 저려오는 거죠. 기둥을 기울이는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원인이 남아있으면 주사로 벌어놓은 며칠은 갈수록 짧아집니다. 그래서 손으로 찾은 다음에는 되돌립니다. 굳어서 붙들던 근육은 호두 약침으로 풀어주고 힘이 빠져서 주저앉은 쪽은 태반 약침으로 다시 살립니다. 둘을 한 번에 합니다. 한쪽만 건드리면 또 기우니까요. 그렇게 두 곳을 같이 돌보면 몸이 스스로 가운데를 찾아갑니다. 다만 이걸로 튀어나온 디스크를 도로 밀어 넣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진을 다시 찍으면 디스크는 예전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몸은 달라집니다. 한쪽으로 쏠렸던 무게가 고르게 실리면 디스크에 몰리던 압력이 덜어지니까요. 신경을 누르던 힘이 빠지면 저림도 잦아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너진 균형을 먼저 세워놓으면 그때부터 운동이 제 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고 힘 빠졌던 근육이 되살아난 뒤에 하는 운동은 무너진 데를 더 넓히는 게 아니라 바로 선 기둥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같은 운동인데 순서가 바뀌니 독이 아니라 약이 되는 거죠. 그동안 참아가며 쌓아온 그 노력이 그제야 제 값을 합니다. 그분도 그렇게 균형을 먼저 잡고 나서 다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래로 내려오기만 하던 저림이 이번에는 반대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종아리가 먼저 편해지고 그 다음엔 허벅지가, 나중엔 엉덩이 저림도 옅어졌습니다. 내려올 때는 그렇게 애를 써도 더 심해지더니 순서를 바로 잡고 나니 올라가는 건 더뎌도 꾸준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한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자기가 게을러서 안 나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 그게 제일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스스로를 얼마나 다그쳤는지 모른다고요. 밤에 다시 통잠을 자게 됐다는 말을 그분은 몇 번이나 했습니다. 절에서 몇 번씩 깨지 않아도 되고 새벽에 거실에 나와 앉아있지 않아도 되는 밤이 그렇게도 오랜만이었다고요. 별것 아닌 그 하룻밤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좋은 걸 다 해보고도 더 나빠져서 자기를 탓하던 마음, 뭘 잘못했나, 몸이 유난인가 접어두었던 마음, 그건 게을러서도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먼저 세워야 하는지 그 순서를 아무도 손으로 짚어준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 무너진 걸 먼저 세우고 나면 그동안 참아가며 해온 그 운동이 비로소 몸을 지키는 편이 됩니다. 애써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픈 걸 참아가며 따라하던 그 아침의 동작이 이제는 아프지 않게 몸을 세우는 하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증에 빼앗긴 나의 일상을 되찾아 드립니다.